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등 사회적 이슈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따라가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 스튜디오에 지금 현재 이 퀀텀 FNA의 최은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직접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입니다. 뉴노멀 시대에서는 이 언택트 계산 방식이 필수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디 가나 지금 이 돈을 직접 지불하고 화폐를 지불하는 그러한 이제 사람도 많지 않고 그걸 또 받는 비즈니스도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가 이제는 그렇게 됐죠. 뭐 이 네. 크레딧 카드를 쓰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이런 상황에서 이 디지털 화폐 시장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것도 이제 저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생기기 전에도 대단한 흐름으로 네, 이미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렇죠. 네. 네, 이번에 이제 코비드 사태 이후에 그게 아주 가속화됐다. 이제 이렇게 크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런 면에서는 저희가 그 디지털 화폐의 시장을 크게 둘로 나눠요. 하나는 기존의 지금 각 국가들의 중앙은행에서 만든 화폐,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은행들끼리의 결제 방식, 네. 이 틀 안에서 그걸 디지털화하는 그 방식이 있고요. 네. 이제 그런 게 소위 말하는 크레딧 카드라든지 그렇겠죠. 아니면 페이팔 뭐 이런 데들이 나오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점진적인 변화죠. 그러니까 종이로 쓰던 종이 화폐를 쓰는 대신에 이제 디지털로 간다. 이런 게 점진적인 변화고 보다 본질적인 변화는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 과연 중앙은행에서 하는 화폐 시스템이 이게 앞으로도 계속 갈 거냐 하는 데 대한 아주 혁신적인 변화가 또 있어요. 네.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전혀 지금까지 쓰는 중앙은행이나 기존의 은행 시스템을 통한 결제 방식을 벗어나 버리는 네. 그러한 아주 혁신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디지털 화폐의 미래를 본다 그러면은 크게 이 두 가지가 병합이 되면서 누가 승자로 갈 거라고 보는데 기존 체제를 디지털화하는 방식의 그런 방법, 두 번째는 암호화폐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화폐 방식을 바꿔버리는 방법.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디로 갈 거냐 이것이 당분간은 혼재하는 시장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연방준비제도의 그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 주에 IMF 연차 총회에서 초국경 결제 그리고 디지털 통화 뭐 이런 주제로 연설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각 나라 또 기업들에서 디지털 화폐를 열심히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중앙은행이 결제 시스템의 지배권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게 문명 사회를 만들고 사회 만들면은요 기존에 있는 것을 완전히 없앤다 그러면 굉장히 두려워하죠. 네. 두려워하고 거부감이 많죠. 네. 그러나 또 역사를 보면 그렇게 완전히 혁명적인 변화가 또 있어요. 그럼 그 전환기에 보면은 네. 항상 기득권을 갖고 있거나 기존의 어떤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질서를 깨고 싶어 하질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나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 입장에서는 지금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굉장히 폄하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그건 뭐 속성상 그런 거고요.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자본주의가 등장하기 전에는 봉건주의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누가 이렇게 시장 경제를 생각을 했겠어요. 그 당시 때는 잘못 시장 경제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은 돼버렸잖아요. 네. 지금 이제 중앙은행들의 파월 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신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중앙은행이 움직이는 세계 질서를 깨뜨리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아, 그런 의미가 또 숨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상화폐나 암호화폐가 나오면 세계의 경제나 화폐 질서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는 건데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암호화폐가 나오냐를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것은 그만큼 중앙은행의 현재 기존 체제의 그 부족함 내지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 사건만이 아니고 그전에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닷컴 버블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이제는 세계 각 중앙은행들이 과연 통제할 만큼의 부채를 지금 갖고 있느냐 이런 데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그 나라 화폐가 종이 쪼개게 되면 어떻게?
이럴 때 누가 책임져? 라는 문제가 이제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럴 때는 국가가 통제하지 않는 제3의 독립적인 화폐 제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점점점 받아들여지는 거고 이런 속에서 가상화폐나 암호화폐가 하나의 대체 수단으로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당연히 신중해야죠. 그러나 현재 중앙은행 체제가 암호화폐로 넘어갈 수 있느냐 그 가능성을 절대로 배제할 수 없는 그러한 지금 아주 어려운 그렇지만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 세계 경제 질서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저희가 살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은 뭐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이미 흐름으로 봐서는요. 이제 저희가 뭐 비트코인 같은 게 나왔을 때 한마디로 그냥 뭐 투자 장난하는 투자 수단 정도로 보고 있었지만 어제 공교롭게도 어제 드디어 이제 페이팔 같은 그런 데서도 앞으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 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어제 많이 뛰었거든요. 그다음에 스퀘어 같은 데는 한 5천만 불인가 5억 불인가를 돈을 샀죠. 비트코인을 사버렸죠. 자기들도 그걸로 쓰겠다. 그러니까 이미 슬금슬금 나오면서 이 시대가 암호화폐를 일상화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너무 긴 시간이니까 말씀드리긴 힘든데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장점이 요즘의 세대와 요즘의 경제의 흐름에는 더 맞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 유행하는 직구, 해외 직구할 때 그걸 결제를 하려면 한국에서 잘못하면 외환 관리에도 저촉이 될 수 있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사는 것은 그래도 많이 보편화됐지만 만약에 한국에 계신 분이 뭐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 있는 물건을 뭐 사겠다. 어떻게 결제를 하실 거예요? 그러려면 한국에 가서 뭐 어디서 송금을 바꿔가지고 그 나라 돈으로 송금을 해주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암호화폐를 쓴다 그러면은 그런 게 전혀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직구 시대, 세계 경제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 시대. 그다음에 요즘 젊은 세대들은 중간에 뭐 걸치는 것을 싫어하는 세대. 이런 것까지 하니까 그런 힘이 점점 더 받쳐진다고 보는 거죠. 근데 말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디지털 뭐 화폐, 뭐 암호화폐 뭐 이런 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비트코인 그러면은 뭐 이 주가가 널뛰기를 뭐 올랐다 내렸다 이게 뭐 그 정도가 무슨 10배씩 오르기도 하고 뭐 확확 떨어지기도 그랬었죠. 하고 이 부작용이 좀 상당하지 않습니까? 어디에다가 저희가 비유를 하면 되냐면요. 2000년에 닷컴 버블을 기억하시잖아요. 그 닷컴 버블이 뭐였냐면은 IT 산업이 앞으로 미국과 세계 경제의 주요 산업이 될 거다는 것에 너무 장밋빛 청사진을 가지고 98년, 99년도에 돈이 몰렸다가 그게 터진 사건이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닷컴 버블이 터졌는데 IT 산업이 없어졌어요. 계속 더 발전했죠.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 때 닷컴 버블은 IT 산업에 대해서 아주 몰빵을 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서 주식시장에서 힘든 거지. 그 IT 산업 자체는 그 포텐셜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큰 흐름은 뭐였냐면 세계를 암호 시장으로 바꾸고 가는 흐름인데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예상을 너무 많이 하신 분들이 막 몰려들어서 하나의 이 광폭적인 그런 증가를 했던 거고 그게 깨진 거죠. 그 속에서 피해를 보신 분은 많지만 그 마치 닷컴 버블에서 너무 천문학적인 그런 거 배수를 막 투자하셨다가 손해 보신 분하고 비슷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IT 산업의 흐름이 깨지냐는 건 절대 안 깨지죠.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그 이후에도 이제 비트코인도 2만 불까지 갔다가 뭐 한 3천 불까지 다시 떨어졌지만 다시 요즘에 또 10,000불 넘어서 이제 요즘은 또 12,000불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의 그 새로운 그 시장과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에 너무 지나친 성급한 투자가 몰려서 생기는 주식시장 교란의 부작용은 분명히 있어요. 그걸 한번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훨씬 더 안정된 모습으로 커져 나가는 거니까 근본적으로 암호화폐와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는 둘로 쪼개서 보셔야 돼요. 자, 이제는 좀 결을 조금 달리해서 우리가 이제
결제를 할 때 현금으로 결제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화폐 가지고 결제를 하잖아요. 이건 가상화폐랑은 조금 결을 달리하는데 코로나19 시대에 언택트 지금 시대를 맞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QR코드 그다음에 뭐 벤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계산 방식은 어떨까요, 앞으로? 지금 이제 그 QR 코드나 벤모나 머젤 이런 시스템들, 네. 또 스코어 같은 것들은 네. 바로 현재 기존 통화 방식, 예. 미국 같으면 달러, 또 달러를 통제하는 연준, 네. 이 기본 틀 안에서 움직이는데 그 부분을 디지털로 끌고 온 방식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기술력만 자신이 있다 그러면 아무도 저항감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 부분 시장은 지금 굉장히 확대가 됐고 넓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기술이 퍼지면 퍼질수록 암호화폐가 들어올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아, 그래요. 그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통화 시스템을 디지털화로 만드는 기술력이 늘어나면 예. 거꾸로 완전히 새로운 통화 시스템이 될 수 있는 암호화폐가 들어올 수 있는 플랫폼이 이미 깔려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어제 얘기했던 페이팔 같은 데가 바로 원래의 통화 시스템을 빨리 간편하게 해주는 방식이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비트코인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들어와 가지고 자기네가 네트워킹을 깔 필요가 없는 거죠. 아, 그렇죠. 원래 있는 페이팔의 플랫폼에 얹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계의 혁명이라고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네. 기존 것이 진보를 하면서 진화라고 잘 될 때 새로운 기술이 접목돼 버릴 때 기존 게 깨져버려요. 아주 네. 대표적인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가 비디오 렌탈 샵이 워낙 잘 되니까 우편으로 하는 것을 하다가 어느 날 스트리밍으로 가버릴 때는 블록버스터 같은 데가 없었으면은 넷플릭스가 나오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방금 말씀하신 그 기존의 통화 시스템을 기초로 한 그 디지털 시장이 지금 굉장히 빨리 확대하고 있는데 이게 확대돼서 좀 더 보편화되면 될수록 암호화폐 같은 시장이 들어오기가 훨씬 더 문이 개방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언택트 시대에 유망한 직종과 산업을 치료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언택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불안해서 언택트가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 코비드 사태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요. 그 전에 언택이 또 있었어요. 그 전에 언택은 뭐냐면요. 요즘의 밀레니얼 제너레이션이라든지 G 제너레이션들은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이미 그 세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언택 쪽에 준비가 돼 있던 세대들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서 유망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IT의 소프트웨어 업체하고 이것을 계속 캐리해주는 캐리어들, 뭐 버라이즌이라든지 뭐 AT&T라든지 이런 그 네트워크망이죠. 네트워크망 자체의 산업은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언택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과거에 인기 있었던 그 비필수품들 시장은 많이 죽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고급 의상 같은 거. 예. 이 언택 비즈니스 고급 의상을 입어봐야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죠. 그렇네요. 네. 그 다음에 외식 산업이 이번에 또 팬데믹으로 해서 많이 힘들어졌어요. 네. 근데 외식 산업이 죽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들 스스로의 요리를 하는 걸 가지고 공유하는 산업이 발전을 해요. 네. 근데 이게 그러면 팬데믹이 끝나면 다시 외식으로 돌아갈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판도라의 박스가 열린 것처럼 지금 언택에서 오는 이 사회의 인간관계 형성이 기반이 돼가지고 여기에 기초로 하는 것의 큰 흐름은 결국은 IT예요. 네, 캐리어와 IT 소프트웨어와 그 다음에 IT 하드웨어와 그 다음에 요즘 같은 이제 클라우드, 그 다음에 AI 이런 쪽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거고 의료 산업도 한동안 AI가 수술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건 말도 안 되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이번에 팬데믹 지나고 나니까 뭐 의사 보는 게 그냥 화상으로 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의 훈련이 되시면 내 수술을 뉴욕에 있는 의사가 컴퓨터를 보면서 여기에 나를 환자를 앉혀놓고 수술한다. 이것도 점점 더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택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팬데믹 때문에 가속화가 됐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세상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걸 싫어해요. 새로운 제너레이션들은 네, 자기들하고 친한 사람들하고만 있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 사람들은 이 젊은 세대들은 안 만나도 같이 있는 것처럼 소통할 만한 능력과 기반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큰 어떤 인류의 진화라고까지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언택 시장에 유망한 사람은 그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니까 말이죠. 정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지금 뭐가 변화가 좀 재밌게 말씀드리면요. 네. 저희가 그만큼 늙은 거예요. 늙은 거죠. 예, 요즘 네. 젊은 애들은 이걸 세상이 빨리 변한다고 생각 안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내가 내 입으로 늙었다는 말을 하기 싫어서 그랬습니다만은. 네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최 대표님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 가지고 계십니까? 네. 뜻밖입니다. 네. 저는 말씀드린 대로 개별 투자에 대해서는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포트폴리오 투자 쪽을 하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 구입을 추천하십니까? 마찬가지 얘기죠. 비트코인은 고위험 고수익 투자기 때문에 자기가 버려도 되는 돈. 그러나 내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고 싶은 분, 이런 분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내 전 재산을 벌겠다. 아하. 이런 분들은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되는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이 알겠습니다. 아니고 투자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퀀텀 F&A 최은하 대표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